안녕하세요, 안동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테크 주식 세 종목의 파트 2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종목을 고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크 주식이 최근 아시겠지만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죠. 대부분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선택을 하고요. 명확히 순풍이 불 기업을 선택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일렉트로닉 아츠입니다. 최근 아시겠지만 게임주들의 조정과 더불어 이 종목도 에픽스 레전드 시즌2의 부정적 전망으로 인해서 잠시 길을 잃었었죠. 월별 비디오 게임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이 주식의 주가도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수요라는 게 언제 돌아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EA 자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히트 게임을 개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에픽스 레전드 시즌4가 곧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EA는 새로운 맵과 레전드를 제공하고 게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A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히트작을 보유하고 있죠. 스타워즈 제다이 폴런 오더는 평점이 10점 만점에 9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게임은 이번 휴가 시즌에 좋은 성과를 올릴 타이틀임에 분명합니다. 제다이 타이틀의 강력한 판매가 잠재적으로 연중 매출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NBA 라이브가 출시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죠.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콘솔 자체가 리플래시 중이었기 때문에 EA도 게임 출시를 연기했었죠. 현재 분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플랜츠 vs 좀비가 출시 예정에 있고요. 이 타이틀이 잘 성공하면 NBA 프랜차이즈 판매 격차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기대작으로는 EA가 NCAA 축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EA 자체가 이미 사커 게임에서의 성공을 거두었고, 반대로 EA가 대학 축구 경기를 출시할 만큼 이쪽 시장 규모가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EA의 주가 전망이 밝은 이유는 라이브 서비스 매출 증가인데요. 이는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전체의 라이프타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가치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과거에는 게임을 구매한 후에 2-3주 만에 모든 스토리를 종료하고 끝내버리지만 현재 디지털 기반 게임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피파 시리즈의 경우 인게임 매출이 패키지 매출보다 마진이 높아서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이브 서비스는 인앱 결제 및 회사의 구독 모델 매출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EA는 PC와 콘솔을 아우르는 다양한 게임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요 5개의 구독 모델을 기준으로 볼 때 EA는 33%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 중이고요. 이는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게이밍 전략인데요. 이는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자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플랫폼인 프로젝트 아틀라스의 테스트를 위한 유저를 모집 중에 있고요. 여기에는 피파 19와 타이탄폴, 니드 포 스피드 라이벌, 그리고 언레블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구글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 스타디아에도 게임을 출시할 예정으로 이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이 최대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민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수요가 계속 증가 중에 있습니다. 특히 피트니스 관련 장치들은 다시 한번 휴가 기간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가민은 계속적인 판매 기록을 보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항공, 피트니스, 레저, 해양 부분에서 실적이
수익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5% 이상 증가했고요. 분기별 매출을 보면 9억 3,400만 달러와 그로스 마진이 60.7%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필요하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항공 부분을 보면 3분기에 매출 증가가 28%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림에서 알 수 있고요. 2020년 이후 비즈니스 제트기와 헬리콥터 인증이 이루어지면 가민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가민은 일반 항공을 위한 오토랜드 시스템을 공개했는데요.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인데요. 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피트니스 부분을 살펴보면 가민의 인기 웨어러블은 매출 증가율을 28% 끌어올렸는 걸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민의 컨슈머 부분은 휴가 시즌 동안 선물로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주식이 여전히 비싸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52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PER이 24배 정도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부문은 23%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해양 부분은 9%의 매출 증가를 일으켰고요. 그로스 마진 자체가 6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분에서 매출 감소가 17% 일어나면서 가민 자체에 역풍 작용을 했고요. 개인 항법장치 P&D 시장 위축이 결과적으로 가민한테 마이너스 요인이었지만 글로벌 P&D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강한데요. 3분기 전 지형 GPS 내비게이터인 오버랜드를 출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민은 2019년 주당 순이익과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는데요. 그것은 항공 및 피트니스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 추정치를 각각 3%씩 더 증가시켰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면 5년 동안의 연평균 매출이 8%밖에 증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는 주가가 주당 90달러 정도의 공정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매출 성장은 8%가 아닌 두 자릿수, 낮은 자릿수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누타닉스입니다. 이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가상화 및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구독 기반 수익 모델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라이언스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브스크립션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비즈니스 모델이 3단계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소프트웨어 및 서브스크립션의 성공적인 전환이 있는데요. 이는 공식화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누타닉스는 초융합 인프라 어플라이언스 회사에서 약 2년 동안 소프트웨어 및 구독의 거대 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하드웨어 매출은 분기에 97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누타닉스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합니다. 1년 전 같은 분기 동안은 하드웨어 매출이 3,250만 달러였는데요. 이는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했죠. 즉 하드웨어 매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서브스크립션이나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도 알 수 있습니다. 누타닉스의 소프트웨어 및 지원 판매가 2020년 1분기에 연 9% 증가한 3억 5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는 1분기에 9억 7,500만 달러로 연중 거의 40%의 수익을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구독료는 현재 총 청구액의 73%를 차지하고요. 매출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타닉스에 투자 중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하드웨어 판매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구독에서 일어나는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서 누타닉스 주식이 많이 급등했던 게 주 원인이겠죠. 누타닉스는 또한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데요. 현재 2분기에 3억 3천만 달러에서 3억 3,500만 달러의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18개월 동안 누타닉스는 몇 년 전만 해도 이 기업에서 없었던 하이퍼스케일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는 이 부분에 회사가 주력하기 시작했고요. 누타닉스는 이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갖추는데 매분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이겠죠. 올해 초 하이퍼스케일 플랫폼에 대한 누타닉스 클러스트가 발표되었고 이 소프트웨어가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실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마존 AWS에서의 기대감이 큰데요. AWS는 자신들의 하드웨어에서 누타닉스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이 기업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와 새로운 제휴를 맺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누타닉스의 소프트웨어가 HP의 솔루션에 장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용어는 생략하고요. 누타닉스의 실적 보고서에서 숨겨진 한 가지 중요한 통계가 있는데 이는 회사의 핵심 초융합 제품의 외부 매출 거래 증가였다는 부분입니다. 분기 중 모든 거래의 약 28%가 회사의 핵심 제품이 외부에 나가는 제품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누타닉스는 올해 재난 복구를 위한 시스템과 데스크톱 서비스를 위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이 시장에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택의 전체론적인 접근 방법이 시장을 선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타닉스는 1분기에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래가 56개 이를 정도로 거래가 많이 커졌고요. 이는 탄탄한 재무 능력과 구독 서비스의 진전, 그리고 대규모의 거래, 그리고 지속적인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초융합 시장은 소프트웨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인프라 혁신이었다면 지금은 OS 혁신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초융합 시장이고요. 현재 VM웨어와 누타닉스 둘만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타닉스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테크 주식 세 종목 파트 2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